토요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여야의 모든 관심이 송영길이 오늘 파리에서 하게 될 기자간담회에 쏠려 있습니다. 돈봉투 게이트와 관련해서 송영길이 어떤 입장을 발표할 것이냐. 지금까지처럼 모른다. 모두 이정근이나 강래구가 한 일이다. 자신은 모른다 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좀 책임을 지고 일정 부분이라도 책임을 지고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송영길과 이재명의 커넥션입니다. 송영길이 지난 전당대회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과 얽히고 설킨 이런 문제들을 제기할 것인지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송영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압박을 다 하다가 송영길의 기자간담회를 일단 지켜보자 합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래구 핵심 인물입니다. 돈봉투 게이트에 이정근과 통화를 한 핵심 인물인 강래구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어제 법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 지금 증거도 명백하고 도망갈 우려, 피의자가 도망갈 우려는 지금 뭐 적절한 사회적인 지위가 있을 경우에 도망갈 우려가 현실적으로 있지는 않죠. 잡범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럴 경우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주로 도망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증거인멸이나 도망갈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검찰이 지금 소환을 해놓고 있습니다. 송영길의 전 보좌관입니다. 송영길의 전 보좌관 박모 씨입니다. 이 박모 씨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재명 캠프, 이재명의 측근이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부터 최측근이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서 이재명과 송영길 커넥션, 이 사이에 이 박모 씨, 송영길의 보좌관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맡았습니다. 송영길이 당대표를 할 때 정무조정실장까지 맡았습니다. 정무조정실장은 굉장히 요직입니다. 핵심 측근이었습니다. 이 박모 씨가 이재명과 송영길을 연결하는 다리였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송영길이 오늘 파리에서 기자간담회를 밤 11시에 갔습니다. 이 지금 서로 시차가 있긴 하지만 송영길이 묘하게 밤 11시에 이렇게 기자간담회 시간을 잡았다. 그 다음 송영길이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냐. 이 송영길의 입장을 놓고 지금 뭐 탈당, 출당시켜야 한다, 제명시켜야 한다, 정계를 은퇴하라. 민주당에서는 갖은 압박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자간담회조차도 하지 말고 조기 귀국하라. 이재명과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계산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지금 뭐 서로 자기라도 살겠다고 지금 아비규환 상태입니다. 어쨌든 송영길이 이 부분을 안고 가줘야 민주당 다른 의원들이라도 살 수 있다.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의 계산과 이재명의 계산은 또 다른 게, 이재명은 그동안 3년 동안 송영길과 여러 가지 주고받는 많은 커넥션을 맺어왔고,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송영길과 많은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직접 나서기는 어렵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나서서 송영길을 압박해주고 있는 모양새가 고마울 겁니다. 송영길이 어쨌든 다 덮어쓰고 가주면 이재명으로서도 민주당 의원으로서도 의원들도 모두 좀 편안한, 그래도 좀 편안한 입장입니다. 현재 검찰 수사가 현역 의원 10여 명, 또 다른 뭐 당직자를 비롯해서 대의원 한 20, 30명, 이런 정도로 본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떻게 무마해 볼 수 있다, 이런 계산입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가 워낙, 검찰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워낙 광범위하고 이정근의 그 노트까지, 녹취록에다가 노트까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의 기대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또 이재명은 특히 송영길과
지난 3년 동안 맺어온 서로 주고받아온 많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다. 이게 엮여 들어가게 되면 이재명, 송영길의 커넥션, 이게 핵심이다 라는 부분이 이재명으로서는 부담입니다. 송영길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일단 송영길이 지금까지 취해왔듯이 자신이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한 내용이었고 일부 자기가 알았다 하더라도 그게 뭐 관례상 이렇게 비용 정도였을 것이다. 또 민주당 의원 전체에 이 지금 강압이 있는 만큼 귀국은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오늘 밤 송영길의 입에 따라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대응 방향, 앞으로 검찰의 수사 이런 것들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송영길의 입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핵심 피의자입니다.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강래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부장판사입니다. 영장 전담 판사입니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며 강래구가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김명수 사법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민주당 전당대회가 돈 선거로 치러진 겁니다. 돈 잔치가 벌어졌던 겁니다. 20년, 30년 전 정말 우리 정치에 참 가장 나쁜 부분이 또 한 번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이렇게 중대한 혐의에 대해서 핵심 피의자를 이렇게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다.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을 하면 그 부분이 좀 읽힙니다. 여기에 지금 혐의의 일정 부분은 증거가 확보가 됐고 라고 했습니다. 일정 부분 인정을 하면 도망의 염려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래구는 자신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정근에게 10억 원의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사업가 박모 씨와 통화를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 지금 녹취록이 이정근 녹취록도 있고 이정근에게 10억 원의 돈을 줬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가 박모 씨의 녹취록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강래구와 통화까지 했다.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언제나 높은 것입니다. 입을 맞추는. 지금 이 사건이 어디까지 번져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부분, 통화한 부분을 증거인멸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증거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 검찰은 아무래도 다시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검찰은 아무래도 이 수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증거들은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진행이 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래도 수사의 일정 부분 차질은 뭐 좀 불가피한 겁니다.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중대한 사건의 피의자는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검찰 수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용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참 아쉽다고 해야 할지 이해 못할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현역 의원인 윤관석이 이승만 계속 소환을 해야 되고 이 기소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또 필요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도 보내야 합니다. 오늘 송영길의 기자간담회에 따라서 송영길 조사까지 지금 계속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송영길의 보좌관입니다. 박모 씨. 이 박모 씨가 송영길이 당대표를 할 때 정무조정실장까지 지냅니다. 이 박모 씨가 지난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이재명 성남시장 밑에서 그러니까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다. 정진상을 비롯해서 이재명의 최측근들이 이렇게 이제 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시장으로 이재명이 가게 되면 자신의 최측근들로만 이 어공들, 어쩌다 공무원입니다. 이 어공들로 꾸립니다. 이 자리에 이 박모 씨가 있었다. 이 박모 씨가 그 이후에 이 박모 씨는 뭐 정치 경력이 노사모, 또 정동영,
정청래 비서관으로 일한 경력도 있고, 이렇게 이재명의 측근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송영길 쪽으로 와서 송영길의 보좌관, 정무조정실장 이런 핵심 자리를 차지를 합니다. 이재명과 송영길의 지난 3년 동안 송영길이 당대표가 되는데 이재명이 도와주고,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되는데 송영길이 도와주고, 그냥 도와준 게 아닙니다. 정말 부정선거를 할 정도로 도와줍니다. 경선 자체가 부정일 정도로. 송영길이 자신의 지역구도 이재명에게 물려주고, 이런 끈끈한 정치적 거래관계에 이 박모 씨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은 당연한 것이고, 이 박모 씨를 검찰이 현재 소환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주당의 지난 전당대회 그 돈 살포가 이루어진 그때 나왔던 이심 송심, 이 사이를 연결한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박모 씨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재명의 최측근이기도 하고 송영길의 최측근이기도 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소환해 놓고 있는데, 검찰이 조사를 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드러날 것이다. 지금 송영길이 오늘 밤 파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정도의 수위로, 어느 정도의 내용으로 자신이 또 귀국을 곧 할 것인지 아니면 더 버틸 것인지,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 민주당, 이재명의 대응 방향, 또 국민의힘 여권에서도 엄청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건으로 돈 봉투 살포, 이 건으로 어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이 4%, 일주일에 4%가 뚝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많게는 10% 폭락할 수도 있다. 민주당 전체가 내려앉을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입니다. 특히 이재명은 이 송영길의 돈 봉투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게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커넥션, 굉장히 긴밀한 거래관계로 엮여져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많은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 송원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